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유총이 입법 로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이 법안에 자문을 했고 또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까지 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일명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던 것이 KBS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은 29일 상정 예정인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존해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요. 이는 한유총의 주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자신들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당 의원 중 일부가 사학재단 집안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선적이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리고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황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33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나 본의회에 부의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입법 자문을 할 정도로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분은 참 깨알 같은 면이 있습니다. 파다 보면 어김없이 어디선가에서 꼭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 걸로 만나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그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왔다는 걸 반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유총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 자문을 황 대표가 해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유치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내 땅과 내 건물, 교육에 투입했잖아요. 교육에 투입한 이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서 장사를 못한단 말이죠. 그 건물에서는.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이 있다. 그 자체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내 땅과 내 건물 유치원에 사용하느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하니 다른 사업을 했다면 벌어들였을 수익을 달라, 이런 소리예요. 그럴 듯한데 애초에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그 토지 건물을 교육재산으로 한정에 사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자신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 사업의 형태를. 근데 여기서 왜 다른 사업 했더라면 더 벌었을 텐데 그 수익을 달라, 정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사업인데. 정부가 이런 요구는 정부가 유치원 사업을 강제로 시키고 건물을 뺏고 그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는 태평양 변호사를 그만둔 후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는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수입 내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황교안법이 제정돼 119건의 수입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사건 수임이 아닌 자문계약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실량이 끝에 19건의 자문 내용을 의뢰인 이름 등을 가린 채 열람했었는데요. 당시 황 대표의 수입 내용 자료에 한유총 자문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삭제하거나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은폐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막말 논란이 있었던 정광훈 목사 나왔습니다.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황 대표가 검찰에서 나온 뒤 변호사 시절에 수사를 받던 전 목사를 여러 차례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 수임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의 관계가 이미 2012년부터 시작됐고 그들의 인연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였던 겁니다. 2012년 허위사실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목사를 변호한 건 황 대표가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옷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였습니다. 같은 해 전 목사는 총선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연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데요. 이 사건 검찰 수사부터 1심 재판을 거치는 단계까지도 황 대표가 전 목사의 변호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특수 관계였던 거죠. 왜 그동안 두 사람은 피의자와 변호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황교안 대표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11월 대개봉